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제가 전자책을 써서 재능 플랫폼에 수익을 올리는 활동 등은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입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똑같이 노력하는 왜 결과는 다른 걸까요? 오늘 영상은 돈이 되는 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2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했고요. 다른 한 명은 1시간 동안 숨이 찰 만큼 뛰고 걷는 인터벌 방식의 운동을 누구의 다이어트가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두 번째의 경우가 살이 더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지방 연소를 촉진하여 운동 후에 대사량을 높게 유지했기 때문이죠. 흔히 노력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총량에 따라 출력물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모든 사람에겐 컴포트 존이 있다고 합니다. 컴포트 존이란 개인의 정서나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자극이 필요 없는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공을 위해선 자극을 통해 컴포트 존을 벗어나거나 또는 컴포트 존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컴포트 존을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하기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일상적인 업무와는 다른 도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는 업무 외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수익 활동을 도전하는 것인데요.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제가 자기개발 전자책을 써서 재능 플랫폼에 수익을 올리는 활동 등은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한 대표님 중에 명상원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전자책 컨설팅을 해드렸고 지금은 전자책의 판매부터 동영상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자책을 써볼까 해서 도전했는데 전자책이 강의 교환이 되고 그 교환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까지 오픈하게 되었던 거죠. 아주 유익한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를 추구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인사하기라는 미션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인 저희 지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오가는 이웃에게 밝은 표정으로 간단한 목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파트 헬스장에서 인사를 자주 나누던 이웃을 만났는데 아파트 자치회의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웃의 제안으로 아파트와 연결되어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목례로 시작한 활동이 꾸준한 수익화를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죠.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입니다. 일본 작가 사사키 다이스케의 3개월 사용법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설정과 행동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 변화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일반인도 웬만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 역시 3개월 단위로 새벽 글쓰기, 편집 기술 배우기 등 3개월 단위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미래 변화를 기대할 기술을 익혔습니다. 책의 이론대로라면 1년이면 4개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10년이면 어떨까요?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입니다. 스페인 과학지에 따르면 언어 학습은 고정된 습관을 깨고 유연한 사고의 향상을 돕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 구조를 익히면서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흔히 배우는 언어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무역회사에 일하는 후배가 업무를 계기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에 필요해서 배운 스페인어였는데 언어를 넘어서 문화, 역사까지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 언어 교환 모임에 참석하며 스페인어 실력은 더 향상되었는데요. 일상의 활력과 자신감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꾸준한 스페인어 학습을 통해 여행을 계획하고 그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지금은 여행 에세이를 집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떠나 삶을 변화시킨 가능성의 열쇠가 된 것이죠. 다섯 번째,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새로운 생각과 관점에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그는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책을 통해 통찰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가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 탐사,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책을 통해 배움과 영감을 얻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특히 과학소설은 그에게 우주 탐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영감을 제공했다고도 하고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돈이 되는 노력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하기입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마주해야 하고요. 세 번째, 3개월 단위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언어 배우기가 있고요. 다섯 번째,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익숙함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는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하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